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이번 주는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2763까지 시장이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연고점을 좀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상승하셨길 바랍니다. 2024년도 올해 이제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기준이 미국, 그죠?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되는 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가 돼야 돈을 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저점을 생각하지 말고 2,500, 그죠? 요 매수 의견 좀 들었었잖아요. 꼬리 기준으로. 그리고 2,500, 이것을 보면은 요때 이제 매수 잘 하신 분들은 2,763까지, 그죠?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2024년도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초부터 제시해드리고 지금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350을 매수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요게 50조 정도 벌었을 때의 밸류, 그죠? 근데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금리 인하 기조가 발생이 된 유동성이 퍼질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레벨업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느덧 2,763까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2,430에서 2,763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내 계좌가 안 올라왔다. 내 계좌가 안 올라왔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내 계좌가 정체가 되거나 하락했다. 그럼 그 포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포트 재편을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을 좀 넘어서고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좀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거 고점 아니냐? 이거 따라가서 물리는 거 아니야? 아니, 기다려볼까? 한 2,600 기다려볼까? 2,650 기다려볼까?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하지? 난 그러면 올 한 해 계속 기회를 놓치게 될 텐데.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그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2,750인데. 2,500 이하에서 그냥 사라고 할 때 살 걸. 근데 못 샀네.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삼성전자가 지금 전고점 돌파할 것 같은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은 계속 58,000원대부터 매수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직전고점 왔는데, 그럼 하이닉스 사야 되나? 다시 갈 것 같으니까. 배터리는 어떡하지? 파이어는? 자동차는? 내가 산 다음부터 운이 나쁘게 계속 빠지면 어떡하냐 이거야. 모르겠다. 모르겠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모르겠다. 이 전문가 방송 보고, 저 전문가 방송 보고, 다른 전문가 방송 보고, 또 주식 공부하고, 근데 결론은 못 내리고, 그런 상황 아니세요? 그죠? 예. 이게 부분을 봐서 그래요, 부분을. 단면을 보고 전체 전략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 좀 해소될 수 있게. 전체를 보면 되거든요, 전체. 응? 전체를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이 전략이 정말 심플하게 나올 수 있다. 전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대응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S는 필요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따라 보세요. 추억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22년도 7월 달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300에서 터닝포인트가 나옵니다. 한 7, 8천 정도 신현청산되면서 3300에서 2300대까지 주시장은 폭락을 했죠. 대규모 신용청산이 된 다음에 2300에서 얼마까지 지수가 올라오냐면은 2550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코스피 지수가 2130까지 빠졌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22년도 9월 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2500까지 올라왔어요. 2500. 그죠? 250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얼마까지 빠졌었냐면은 2180까지 빠졌었습니다. 여기 2023년도 1월 초에요. 그 2180까지 빠졌다가 지수가 2500대까지 또 떨어져요. 2500대까지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2350까지 하락합니다. 2500이라는 매수 기준 대충 감 오세요? 여러분? 자, 2350이 이때가 언제냐면 2023년도 3월 중순이에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을 발표했던 시점, 3월 말 4월 달. 그리고 나서 종합주가지수 얼마까지 올라가냐면은 258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빠지냐면 2480까지 빠지지. 이때가 언제냐면 5월 달이에요. 2023년도 5월 달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얼마까지 가냐면은 2650까지 가요. 그리고 얼마까지 빠지냐면은 2500까지 빠집니다. 2500까지 빠지다가 또 다시 얼마까지 가냐면 2660까지 올라가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3년도 7월 말과 8월 초입니다. 우리 지금 미 엔비디아 관련되어 가지고 AI 열풍이 불거졌던 시점, 요때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가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2023년도 5월 달부터 시세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요. 2개월 전에 삼성전자가 먼저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요때까지 2023년도입니다. 자, 2023년도까지는 왕이 누구였냐면 시장의 중심 배터리였어요. 여러분, 2022년도 7월 달이죠. 2022년도 1월 달에서 2022년도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테슬라가 만성 적자에서 중국에서 기가 팩토리에서 대량 생산하면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되고 1년 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흑자 전환되고 나서 상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즉 배터리가 수십 년 동안 적자 나다가 드디어 이제 전기차가 돈을 버는구나, 배터리가 돈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제일 먼저 배터리가 터닝 포인트가 나왔어요. 배터리 3종사. 이때가 어떤 기업이냐면 LG 엔솔, 삼성 SDI,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체. 제가 여러분에 추천했던 주식이죠. 지수는 2023년도 9월 달에 저점이 나왔지만 배터리 3총사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체, 삼성 SDI는 7월 달에 저점이 나왔어요. 삼성 SDI는 45만 원이 저점이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체는 10만 원대가 저점이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35만 2천 원이 저점이었죠. 그리고 2130에서 2500까지 올라가는 이 기간 동안에요, 배터리만 올라갔어요. 배터리가 주도했었다고. 왜냐하면 배터리가 왕이었으니까. 2023년도 1월 달까지 지수가요, 2300에서 2550이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배터리 3총사만 주로 올라갔다고. 하이닉스를 버렸다고. 삼성전자만 살려줬어. 반도체 가운데서 하이닉스를 버리고 삼성전자만 살려줬다고. 지수 정도 수익률은 삼성전자만 나왔어. 나머지 제거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바이오는 삼바만 살려줬어. 삼바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셀트리온 버리고 나머지 바이오 더 전멸했다고. 왜? 모든 자금이 바이오 쪽으로 가기 시작해. 모든 자금들이 배터리 쪽으로 가기 시작했거든.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여러분, 또 2023년도에는 유럽 원자재법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 배터리 왕에 배터리 서포트가 힘센 녀석이 더 등장한 거야. 그래서 모든 돈이 배터리에 쏠렸었다고. 요 시기가 금리 인상기입니다.
2023년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었을 때의 미국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가 지금 5.5%까지 2년 만에 수직 다이렉트로 올라갔던 시기, 금리 이상이 폭발적으로 났던 시기, 그때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금리 급격한 상승을 이길 수 있는 게 배터리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7월 말까지 배터리에 모든 자금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누가 받쳐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반도체가 받쳐주기 시작했다고. 근데 2023년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녀석이 하나 있어요. 삼발을 버리고 현대차, 기아, 자동차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뭐 시간 되시면 차트 한번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도 7월 달부터 2023년도 12월 달까지는 시장 수익률이 같이 올라갔지만 1월 달부터는 자동차가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버리기 시작했다고. 이 흐름이 언제까지 나는지 알아요? 2023년도 7월 말 8월 초까지 갔었지. 이때 배터리 관련된 자금들이 25조가 넘게 터졌어. 포스코 홀딩스가 8조가 터졌고 포스코 퓨처엠이 5조가 터졌지. 에코프로그램이 2조에서 3조,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LG 에너솔루션 같은 기업도 1조가 터졌죠. 그죠? 근데 배터리 모든 돈들이 쏠리니까 그 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2660에서 얼마까지 시장이 빠지냐면 2500대까지 빠져요. 근데 배터리 중심주가 빠지기 전에 배터리 후발주는 미리 빠지기 시작했어. SKC나 롯데에너지나 첨보 같은 애들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했다고. 근데 2500까지 빠지다가 얼마까지 시장이 올라갔냐면 260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2600에서 2400까지 시장이 하락했다고. 그래서 2400까지 하락하니까 반도체도 빠지고 누구도 빠집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빠지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빠졌지. 근데 이 하락은 배터리가 주도했어. 반도체는 2500에서 2600 이 기간 동안 안 빠졌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 기간 동안 안 빠졌다고. 하이닉스는 12만 원대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6만 6천 원대에서 7만 원 갇혀져 있었지. 하락했던 건 배터리 주도야. 자동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2400까지만 빠졌어. 현대차나 기아는 2400까지만 빠졌다. 2660에서 2400까지만 빠졌다고. 바이오도, 삼바도 2400 이하로 안 빠졌어요. 반도체는 2500에서 2600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2400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2480까지 올라갔었어. 이 꼬리는 누가 만들었냐면 배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2320까지 하락했다가 2380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2270까지 하락합니다. 그래서 2270에서 2300 꼬리를 달았거든요. 이 꼬리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반도체가 꼬리를 달았어요. 2270에서 2300을 만들 때 반도체는 급등이 나오는데 배터리는 하락을 했다고. 지수는 급등할 때. 배터리가 시장 못 하락하게 했던 거지. 이격이 많이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2300에서 2350까지 올라갔다가 2350에서 2500까지 시장이 폭등을 합니다. 이때가 뭐가 있었냐면은 공매도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이때가 2023년도 11월 7일이에요. 시장이 폭락을 알렸던 시점은 2023년도 9월 달고 2023년도 10월 중순 이 정도가 됩니다. 포스코 그룹 위주로 폭락이 나왔을 때와 LG 엔솔루션 위주로 폭락이 나왔을 때의 시점이 다르거든요. 1개월 차이로 폭락이 발생이 됐었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00까지 갔다가 공매도 이슈가 여러분 제한되어 있었어요. 이슈잖아요. 요거는 배터리가 폭등이 했었거든. 2350에서. 그래서 공매도 이슈니까 이게 연수성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2400까지만 하락했었어요. 자, 2400 기억납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자동차는 2400 이후로 안 빠졌었어요. 2400에서 2270까지 갔을 때 자동차는 버텼어. 삼바도 버텼어. 반도체도 버텼고. 이 하락은 누가 다 뺐어요? 배터리가 뺐어. 그래서 배터리 대규모 신용 물량이 청산이 됐지. 그러니까 공매도 이슈에 제일 민감했던 배터리가 급등이 나왔다가 연수성이 떨어지니까 2400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2500으로 올라가는데 이때부터 셀트리온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셀트리온, 알테오젠, 뭐 레오캠, 바이오, HLB 그룹이 움직였어. 이때까지는 다 왕따였었어요. 바이오는. 삼바만 버티고. 그죠? 그리고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650까지 시장이 올라갔다가 2690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2024년도 1월 달입니다. 1월 2일. 그죠? 요 기간 동안
여러분 2500에서 2650까지는 자동차만 급등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동차는 2500에서 2600 이때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2600에서 2690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급등이 나왔어. 그리고 셀트리온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뒤늦게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요 시점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다 같이 안 올라갔었어. LG 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런 주식, LG화학은 다 왕따시켰고 누구만 움직였냐면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정도만 올라갔었다고. 그리고 나머지 SKC는 이건 싹 다 왕따. 즉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자금을 쪼개면서 이 돈들이 자동차 쪽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주식은 바뀌기 시작했지. 왜 바뀌었을까요? 이 기간 동안 완전히 버림이 나왔었는데 12월 중순에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금리 인하 논의가 나왔던 자리, 즉 금리 인상기에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기로 계속 오다가 금리 인하기로 넘어가는 거잖아. 유동성을 긴축하다가 완화 갈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 정반대, 즉 금리 인하되다가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그때의 밸류가 지수가 얼마였었냐면 2750이야 여러분. 2750에 왜 걸렸는지 알겠죠? 금리의 변곡점 자리인 거야. 이때가 우리나라 12월 결산법인들이 120조를 벌었을 때 밸류지. 삼성전자가 한 40조 정도 벌었을 때,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15조 정도 벌었을 때의 밸류입니다. 자, 2690 가다가요, 금리 인하 시기가 3월 달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기가 돼버렸어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쇼크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죠. 상속세.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2430까지 빠졌다고. 2430까지 빠지다가 2500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저 PBR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그래서 꿈쩍도 안 했던 금융주, 신한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지주사, 삼성물산, SK, LS 뭐 이런 기업들, 그죠? 현대차, 기아 이런 기업들이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아예 안 들어왔었다고. 이들 주식이 2500까지 가다가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2680까지 가다가 2630까지 가다가 2710까지 가다가 2680까지 가다가 이번에 또 다시 2750까지 올라온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요 기간 동안에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배터리는 버리는 구조. 에코프로 정도만 48만에서 저점을 만들어주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정도만 올라갔는데 이때는 중심주를 소외시켰는데 지금은 누구 위주로 올라오냐면은 SKC나 이게 낙폭주도 있잖아요.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시소재급. 지수의 영향력이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배터리 중심주는 빠지지는 않는 선으로 올라가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다른 터닝 포인트로 움직입니다. 1집단, 2집단, 3집단으로 움직여요. 1집단은 언제를 기점으로 움직이냐면 2023년도 5월 달 기준으로. 첫 번째, AI 열풍에 불었던 AI 가속기 관련된 주식들. 제주반도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관련된 주식들. 이때부터 움직였어. 이오테크닉스. 그죠? 그 다음에 11월 달 버전. 종합주가지수가 11월 달. 11월 달 움직였던 주식은 달라. 똑같은 소부장인데. 솔브레인, KC텍, 그죠? 동진세미캠,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주식들이 움직였다고. 삼성전기 이런 주식들이.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가 움직이는 주식은 여기서 소외받았던 대표적인 전공정업체, 원익, IPS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750에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한번 논해 봅시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2022년도 7월 달 2500과 2550에 걸렸을 때는 주도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왕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얼마까지 갔었어요? 2500과 2550까지 갔었다고. 그죠? 그리고 이때는 긴축이야. 그죠? 배터리 왕. 그 다음에 반도체 가운데 절반만 살려주고 하이닉스는 죽이고 삼성전자만 살렸던 시기. 그죠? 왜? 반도체 적자였었으니까. 반도체 적자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나왔던 거는 2023년도 3월 말에서 4월 달 초였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5월 달부터 움직였어요. 그 전까지 삼성전자 더 강했다고. 그리고 바이오도 절반만 살려줬을 때. 왕이 하나만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똑같이 2,500으로 가봅시다. 2024년도는 제가 꼬리 매수 기준으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자, 2,500은 왕이 하나였을 때. 이때에는 왕이 있었죠. 왕이 누구였었어요? 반도체라는 왕이 있었잖아. 2023년도 9월달 포스코홀딩스가 폭락하면서 지수 하락에 주도를 했었을 때 그때 왕자리를 꿰찼던 거는 보조했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빠졌었다고. 이 왕의 역할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가 대박 나면서 AI 열풍, AI 테마 자금들이 가기 시작을 했지. 그죠? 왕은 반도체예요. 근데 하나가 더 붙었네. 누가 더 붙었어요? 저 PBR 관련된 주식으로. 자동차와 금융지주사. 그럼 여러분 2,500과 2,550이 왔어요. 저 때는 긴축 구간이야. 그리고 주도주가 하나밖에 없다. 지금 주도주가 1+1이요. 그리고 지금은 인하야. 살 거야, 안 살 거야, 여러분? 아, 2,500과 2,550을 보면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확고하게 갈 수 있지.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금리 인하가 유지가 돼야지.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 그죠? 그럼 2,750, 요거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2,750을 쭉 가면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테슬라가 흑자 전환됐던 시점, LG 에너지솔루션이 흑자 전환, 1년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즉, 새로운 왕이 숫자가 찍히는 걸 확인하려고 했었던 자리. 그러면서 금리의 큰 변곡 자리. FOMC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 즉 금리 인하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돌파한다는 얘기는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 재료를 이제 주가에 다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이상부터는 금리 인하 재료로 갈 수가 없어. 그 재료 다 써먹은 거기 때문에 뭘로 가야 돼요? 개별 재료, 펀더멘털 재료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익의 컨센이 높아지거나 체질 개선이 되는 쪽에서 뭐가 붙어야 돼? 자금이 붙어야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반도체잖아. 그죠? 저는 여러분한테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가져가야 되는 거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중간에 내리는 거 아니야. 얘 없으면 아무도 못하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어. SK 하이닉스 관망이야, 저는. 근데 삼성전기 관련된 주식은 계속 매매 투자해도 된다. 만약에 하이닉스까지 AI 관련된 테마의 자금까지 같이 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끌고 가야 되겠지. 근데 10조, 11조 내면 샀다 팔았다 하면 되잖아요. 중심주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된 주식은 좀 싸게 샀던 건 한번 급등할 때마다 절반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가야죠. 2759강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현대차, 기아 급락 나오면 어떻게 할까? 사야죠. 매매해야지. 대신 기본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15%나 한 20% 정도 조정이 나와야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급락 나오면 사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 왕이 여러분 지금 시장의 중심이 왕이 반도체가 되기 전에 자동차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동차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더라도 자동차가 급락 나올 때 매수하면 차라리 이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싸게만 사라 이거야. 싸게만. 자, 그 다음 2750에서 여러분 뚫으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 바이오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배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배터리가 꼬꾸라지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겠습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안 좋아야 되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거야. 포스코 PCM 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에코프로 BM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더 들고 와야 되는 거야. 에코프로가 65만 돌파하면 가지고 있어야 돼.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왜? 이격을 좁힐 수 있거든. 그리고 바이오 사야 되는 거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만 원 돌파하는데 셀툴이 없다? 바보 될 수 있어. 사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알테오제이나 HLB 같은 이런 주식들이 돈을 끌고 왔었잖아. 이게 나머지 퍼져야 된다고. 요 정도만 포인트만 잡아도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2750인데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전달해 드리고요. 나머지 또 부족한 거는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공개 방송 있잖아요. 그것도 마감의 정석이나
또 다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제 전략이 도움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석투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